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하면은 게임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IT 리더입니다. 오늘은 프리즘 65인치 TV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V는 놀랍게도 50만원에 구입을 한 TV인데요. 스마트 TV 기능을 지원합니다. 제가 기존에 75인치 TV 100만원짜리를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때는 일반 TV이기 때문에 크롬캐스트나 셋탑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넷플릭스나 유튜브 서비스를 이용했어야 되는데, 얘는 TV 자체에서 넷플릭스를 지원하고 유튜브 그리고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자체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65인치 TV가 50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좋은 TV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도 다 100만원이 넘어가는데 65인치 TV 정말 쓸만할까요? 제가 생생하게 장점, 단점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잘 참고해 보시고 좋은 선택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은 솔직히 저는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냥 블랙의 깔끔한 디자인이긴 한데 뭔가 고급스러운 매력은 없습니다. 반짝거리는 유광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요. 베젤 두께 슬림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스탠드 디자인도 최신에 유행하는 스탠드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아주 나쁜 TV는 아니고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지만 그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TV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V 두께도 아주 얇게 디자인된 스타일은 아니고 어느 정도 두께는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막 옆에서 보는 일은 극히 드무니까 두께적인 측면에서 또 크게 문제를 삼을 만한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종 기능 버튼들은 TV 오른쪽 뒷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완전 평면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버튼인지 눌러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리모컨을 이용해서 컨트롤하니까 그 정도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질은 중소기업 TV의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화질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이잖아요. 이 프리즘 TV 같은 경우는 보통 삼성 패널, LG 패널 이렇게 중소기업 업체들이 패널 강조를 하는데 얘는 그냥 국내 대기업 패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삼성인지 LG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패널은 2년간 무상 AS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화질은 아주 쨍한 색감을 표현해 주진 않습니다. 약간 물이 빠진 듯한 그런 색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나쁜 화질도 아닙니다. 약간 어두운 시간대에서는 화질 꽤 괜찮고요. 대기업 제품과 같이 두고 보지 않으면 그냥 괜찮은 화질이네 생각할 정도의 그런 화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4K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기 때문에 화질은 아주 좋은 건 아니다. 살짝 물빠진 듯한 느낌이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나쁜 화질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HDR10을 지원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고가의 TV의 HDR 수준으로 보이는 수준은 아니고 그나마 HDR을 지원하는 영상의 경우에는 조금 더 선명하게 색상 표현을 해준다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야각은 178도를 지원합니다. 시야각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명암비가 500만 대 1이라고 하는데 과연 500만 대 1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블랙 색상을 표현하는 게 조금 회색 톤으로 표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암비가 아주 뚜렷한 디스플레이는 아니라는 점은 꼭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즘 TV 리모컨인데 리모컨 디자인이 꽤 깔끔합니다. 기존에 중소기업 TV 리모컨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얘는 고급스럽게 잘 나왔어요. 이 부분은 확실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리모컨에 넷플릭스 단축키도 있고요. 유튜브 단축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TV를 보다가 넷플릭스를 보고 싶을 때 바로 리모컨에서 단축키를 눌러가지고 접속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유튜브도 바로 유튜브 버튼 눌러가지고 유튜브가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유튜브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꽤 매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프리즘 TV가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리모컨 반응 속도가 꽤 좋습니다. 제가 기존에 중소기업 TV 사용해 볼 때 리모컨 반응 속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는 리모컨 반응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홈을 누르면은 이렇게 스마트 TV 메뉴가 나오는데요. 넷플릭스에 관련된 추천 컨텐츠가
위에 보이는 이런 센스 있는 화면 구성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스마트 TV 앱스도 있습니다. 스마트 TV 앱스를 누르면은 다양한 앱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독특한 점이 국내 중소기업 스마트 TV인데 스마트 TV 앱스에 나오는 앱들이 다 외국 앱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에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를 누르면은 추가적인 앱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야후 날씨, 티지, 유튜브 키즈, 그리고 스크린캐스트, 홈쉐어 기능을 지원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궁금해 하시는 게 TV 켜지는 속도잖아요. 자, 리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껐고요. TV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느린 속도는 아니죠. 이게 스마트 TV다 보니까 약간의 부팅 시간은 걸리는데 아주 느리게 켜지는 속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운드적인 측면도 궁금하시죠? 네,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바로. 니들 한 방울 흘리면 한 대씩이야. 어? 아니 공부는 하고 허구없는 야단을 빼먹고 말이야. 여자는 자유라고 들었습니다. 시바트 스피커가 탑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약간 플랫한 느낌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웅장하게 베이스음도 있고 뭔가 풍부한 소리를 들려주면은 이 TV 자체만으로 충분히 음악 감상이라든지 영화 감상을 할 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들어봤을 때 소리는 사운드바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소리에 민감하지 않다면은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사운드에 신경을 쓰시는 분이라면은 사운드바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메뉴 하면은 이렇게 사이드에 나오는데 영상, 소리, 설정, 채널, 네트워크, 정보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아주 촌스러운 메뉴 구조는 아닙니다. 일부 중소기업 TV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메뉴 화면이 촌스럽게 나오는데 얘는 그 정도까지 촌스럽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예쁜 수준도 아니에요. 영상 모드에서는 표준, 영화, 사용자, 다이나믹, 표준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사용자 모드로 가면은 명암, 밝기, 색농도, 선명도, 색온도, 화면 비율, 노이즈 감소, 오픈 HDR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리도 표준, 음악, 영화, 스포츠, 사용자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마다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균형, 자동 음량 조절, 서라운드, 사운드, 돌비, 오디오 프로세스, 디지털 출력 유형 이렇게 섬세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에 가서 또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채널, 네트워크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거를 설치를 해 주시는데 네트워크를 보통 와이파이로 잡는데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를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와이파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기는 현상들이 있다고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야지 이렇게 넷플릭스나 유튜브 볼 때 끊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퀵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영상 모드, 음향 모드, 화면 비율, 수면 타이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분, 20분, 30분, 60분, 90분, 120분, 180분, 240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밑에 보면 이더넷이 연결되어 있는지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TV는 스크린 캐스트를 지원합니다. 스크린 캐스트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지원을 하는데요. 스마트폰 화면을 이 TV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 캐스트를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스크린 캐스트를 선택을 해주면은 바로 연결이 돼서 스마트폰 화면이 미러링 돼서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보면은 확실히 약간 물 빠진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하면은 게임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인터넷 화면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화질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이거는 USB 메모리를 연결해 가지고 컨텐츠를 볼 수도 있습니다. 코덱 지원이 좀 폭넓게 되어 있으니까 영상을 다운받아서 보시는 분들도 꽤 매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이용을 하지 않거든요. 넷플릭스를 즐겨 보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TV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HDMI 단자가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연결하는 단자가 조금 멀리 안쪽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 점은 살짝 아쉽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즘 65인치 TV를 확인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뭐 이 정도면 꽤 괜찮지 않나요? 50만 원에 65인치 대화면으로 넷플릭스, 유튜브만 잘 봐도 꽤 만족스러운 활용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제품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사라지면 AS를 못 받는다는 그런 불안함은 있긴 한데,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